박스권에 지금 이렇게 와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이 한 92K, 92,000달러고 상단이 108,000달러거든요. 요 사이에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상단을 깨는 것보다 하단을 깨는 게 더 먼저가 되지 않을까. 진짜 많이 빠지면 8만 달러가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에는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27일 오전 6시 43분입니다. 요즘에 좀 비트코인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어저께 한 오후였나요? 어저께 저녁 한 4시? 네, 그쯤부터 좀 하락이 좀 세게 나왔어요. 여기서 1시간 봉으로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1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여기 1시간 봉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RSI가 떨어지고 고점은 높아지고 이때 좀 되게 센 하락이 나왔죠. 엄청 센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고점은 높아지고 RSI는 떨어지고 이 이후로 좀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무시할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항상 알 수가 없습니다. 상방일지 하방일지. 단기적으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오르긴 오르겠죠. 아직 장이 끝났다는 느낌은 아니니까. 근데 단기에 좀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봉이거든요. 주봉. 일주일 단위로 나타낸 캔들이 일주일 단위로 나타난 건데 주봉상으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고점이 높아졌죠. 고점은 높아지고 RSI는 떨어지고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2021년인데 21년부터 22년까지 무려 1년 동안 78%가 하락을 했었죠. 이때도 주봉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시즌 종료였죠. 이때랑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보면 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나와 있어요. 3월 달에 과매수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RSI가 되게 높았는데 이렇게까지는 잘 안 높아지거든요. 주봉이니까. 주봉으로 RSI가 88까지 올라왔네요. 70이 넘으면 과매수인데 8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8,000달러를 찍기 전에 한 이쯤에 고점을 찍었는데 RSI 78까지 또 올라왔죠. 여기는 88. RSI는 좀 많이 떨어졌죠. 고점은 엄청 높아지고 여기는 한 73K고요. 여기는 108K거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좀 부담이에요.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락 관점을 보고 있어요. 물론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이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약간 쎄한 느낌은 피할 순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매도를 하거나 이제 하락장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좀 조정을 받으면 추가로 여기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추가로 더 매수할 생각이고 좀 빠진다 하더라도 더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차트인데요. 크리스마스 때는 장이 안 열렸을 거고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스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산타랠리도 좀 있었고 그런데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블랙락에서 이렇게 많이는 좀 잘 안 빠져나가는데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합쳐서 2억 달러 넘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아크에서도 좀 빠져나가고 블랙락, 피델리티, 아크에서 빠져나가면서 3억 달러 넘게 유출이 있었어요. ETF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게 좀 아픔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ETF가 계속 거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순 유입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은 계속 가격을 끌어올렸거든요. 지금은 조금 뱉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나스닥은 최근에 계속 좋았거든요. 다시 2만 포인트 넘어서고 여기가 12월 20일 이후로 계속해서
최근에 한 3, 4일 정도는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왔었는데 이번 주니까 상승하는 주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비트코인 한동안 이거를 10만 8천을 넘는 게 빠를 것 같냐, 아니면 9만 달러 가는 게 빠를 것 같냐. 물론 9만이 더 가까우니까. 이거 두 개를 묻는다면 박스권에 지금 이렇게 와 있거든요. 여기 아래 박스권 하단이 한 92K, 92,000달러고 상단이 10만 8천 달러거든요. 한국 가격으로는 한 1,500원 정도 곱하면 됩니다. 요 사이에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상단을 깨는 것보다 하단을 깨는 게 더 먼저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조정이나 하락이 있으면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 제 생각엔 진짜 많이 빠지면 8만 달러가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7만 달러가 깨지는 거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불가할 것 같고, 7만 달러가 워낙 머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7만 달러 깨지려면 한 여기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대선 당선되면서부터 오른 거를 다 반납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글쎄요,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좀 과한 랠리가 좀 있었잖아요. 8만 달러대가 거의 매물대가 없어요. 보시면 한 7만 6천 넘어서면서부터는 바로 한 8만 8천 이상으로 올라와가지고 80 몇 K를 본 기억이 아마 다들 없을 거예요. 저도 별로 없습니다. 며칠 안 됐거든요. 8만 달러를 본 기간이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올라가는 게 일주일이 채 안 됐어요. 그 이후로 8만 달러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는 되게 좋았는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매물대 없이 올라가면 여기는 그래도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에선 좀 지지받다가 떨어지면 여기까지 한 번에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뭐 이건 어디까지나 차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뭐 데칼코마니처럼 만들어지겠죠. 뭐 이렇게 봉우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크게 하락이 있은 다음에, 물론 그 다음에는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누구도 모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예측을 해서 우리가 맞추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자는 거죠. 대비를 미리미리 생각해 둬야지, 대비책을 미리미리 생각해 둬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늘 그렇지만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코인 100%다 그런 상태라면 좀 뭐 아무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네,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뭐 본인이 몰빵한 거니까 이거는 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한 10% 정도만 현금화 해놔도 좀 숨통이 좀 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이렇게 빠져서 만약에 88,000 뭐 요 정도로 빠지게 된다면 한 15% 정도? 18%인가요? 거의 20% 될 것 같은데, 네, 한 19%네요. 요 정도 빠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한 20%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엄청나게 하락을 할 거예요. 적어도 한 3, 40%, 많이 빠지는 거는 한 50%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이거는 약간 일부는 좀 현금화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10%에서 20%만이라도. 너무 과하게 떨어질까봐 과하게 파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기대되니까 나중에 진짜 상승장이 제대로 세게 오면 얘네들도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알트코인이 크게 오르는 때는 비트와 알트가 일제히 많이 하락한 이후였거든요. 지난 사이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요때 보시면 요때가 2021년 1월이거든요. 거의 2월 말까지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기나긴 지루한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때 비트코인도 빠졌죠. 비트코인이 한 30% 하락을 했어요. 이때 알트코인을 보면 이때는 이더리움이 되게 매우 강력했네요. 이때 보시면은 한 38%, 그리고 조금 뒤에 빠졌어요.
네,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오히려 오르다가 좀 뒤에 이렇게 빠졌네요. 리플도 요때 초반인데 이때 리플이 미리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리플의 조정이 이때 엄청 세게 나왔네요. 비트코인이 빠질 때 빠진 게 아니라 리플은 사전에 올랐다가 이때 75%나 빠졌네요.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는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너무 많이 빠져서 한 4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이때 뭐 소송 이슈나 뭐가 있었겠죠? 정확하게 뉴스는 모르겠어요. 이때 제가 리플 투자를 안 했어서 이때 한 40% 정도 앞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이때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네요. 2021년 초에 이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도미넌스가 되게 많이 빠지게 됐네요. 그러니까 2020년 말에 도미넌스가 올랐잖아요. 이때는 비트코인이 좀 대세 상승장에 좀 초입에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이때는 비트코인이 조정받았고 오히려 알트는 큰 폭으로 조정을 좀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세 상승장이 좀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최근에 54%까지 빠졌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지금 올라와서 한 58%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올라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하락하겠지만 알트코인은 더 많이 하락해서 그래서 도미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어쩌면 여기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1%가 최고였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한 20% 정도 빠진다고 치면 알트코인은 40% 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도미넌스는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 알트코인은 더 큰 상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한 50%나 40%대까지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에는 한 2월부터 한 5월까지 앞으로 요런 알트장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사실 알트코인 들어가기에도 되게 좋은 시기죠. 저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알트코인 투자할 생각이 없긴 한데 이때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오르고 알트코인도 오르고 모두가 만인이 행복한 코인 투자자 전부 다 행복한 시간이 올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진짜 찐 불장 이전에 한번 좀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내리고 알트코인도 내리고 그럼 지금 찐 불장이 온 거 아니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진짜 불장은 좀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좀 넘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더리움의 역사상 최고점이 2021년에 4,868달러거든요. 아직 뭐 3,000불 대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저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에 분명히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뭐 한 2, 3월 정도에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조정받더라도 비트코인과 함께 조정받겠죠.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이더리움도 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4,868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이 최고점 넘어서면 이더리움들은 모든 알트들은 대체로 이더리움을 좀 많이 따르거든요. 이더리움이 알트의 큰형님 같은 존재니까 그때부터 요때 진짜 본격적인 알트장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알트 불장. 지금까지는 솔직히 비트코인이랑 뭐 솔라나 요 정도만 좀 되게 잘 갔었잖아요. 그 뒤로는 웬만한 코인들 다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트 불장 전에 조정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뭐 상승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정이 이걸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뭐 그건 누구도 모르죠.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 조정 받다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요.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저는 오른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하락이 멈추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러다가 더 큰 하락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될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엄청난 하락 다음에 올라갈지 하여튼 저는 시나리오 1, 2, 3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로 시즌 종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올라갈 건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뭐 그러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일단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사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올라버릴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를 커버하는 건 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많이 빠지면 그때 좀 매수하는 거죠. 현금 보유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용으로 현금을 약간 보유하고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0% 정도는 현금화한다. 뭐 요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50%, 70%뭐 그런 거는 뭐 본인의 뜻대로 하시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일부만 좀 현금화 해두면 일단 멘탈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되니까 아주 약간만 현금화 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트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이더나 솔라나 뭐 리플 뭐 이런 거 조금 갖고 계시다면 아주 조금만 내가 갖고 있는 알트 중에서 10%만 내가 만약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 현금이 있으면 뭐 안 팔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고 코인에 100% 다 들어가 있다 하면 10% 정도는 좀 현금화 해두면 좀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현금이 하나도 없다면. 현금이 이미 있다면 그거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뭐 불안감을 조장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리스크 관리잖아요. 떨어지면 하락을 막고 가는 거는 뭐 맞는 건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두려움 때문에 다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비상계엄 때 그런 걸 겪었죠. 아마 코인에 몰빵이 돼 있어서 요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하락이 나왔을 때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패닉셀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도 좀 미리 해두고 좀 대비책을 좀 세워두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차분하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평정심 유지는 현금 비중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현금 비중 10%에서 20% 요 정도만 있어도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서 여기 팔 때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기서 잘 견디고 그 뒤에 대세 상승해서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네, 이건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쓴 글이거든요. 주기영 대표님은 X를 통해서 트위터 통해서 글을 엄청 열심히 맨날 쓰시더라고요. 현재는 버블 단계가 아니다. 단기 조정은 일어날 수 있지만 상승 사이클에서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최대 하락폭은 한 30%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한 마이너스 20% 이런 단기 조정은 세게 나오면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요렇게까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한 심하게 빠지면 한 7만 달러대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지만 6만 달러대까지는 6만 9천 뭐 이렇게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낮다. 없다가 아닙니다. 낮다.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뭐 하루 이틀은 아니고 한 달 정도? 요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역사상으로도 조정이 상승장에도 한 달 정도는 나오곤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3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한 후에 한 4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였는데 20% 조정받아서 8만 달러가 된다. 그 다음에 상승해서 여기 대비해서 20% 상승, 그러면 12만 달러 되겠죠. 여기 대비해서는 한 50% 상승 정도 될 거고, 요런 시나리오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좀 세워놓고 대비는 해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10% 현금 보유, 네,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고래동공부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펜딩이라고 치시면 펜딩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고래 동공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희 커뮤니티가 나오거든요. 남덕현 이사님과 저와 옹달님과 빗소영 대표님 저희 넷이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인데 1월 달에는 주동님도 오시고요. 1월 강의는 남이사님, 저, 옹달님, 빗소영 대표님, 주동님 이렇게 5분의 강의가 있는 거고요. 2월 달에는 멘탈이 전부 다의 대표이신 신민철 작가님이 오십니다. 2월 달에는 신민철 작가님, 남덕현 이사님, 저, 웅달님, 빗소영 대표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3월 달에는 강황국 작가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코인 불장 특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조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주동님한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2월부터는 다시 찐 상승이 올 것 같으니까 그때 신민철 대표님께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질문하실 수 있겠죠. 강한국 작가님도 요즘에 신 작가님하고 강한국 작가님은 요즘에 알트 책이 나왔잖아요. 알트코인 관련해서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구독 서비스고요. 한 달 동안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66,000원에 1개월 강의, 그러니까 5개 강의가 다 합쳐서 66,000원이거든요. 톡방에 뭐 이렇게 저희 넷이 항상 늘 같이 있으니까 서로 소통도 하고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래동 공부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